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시스 사무환경연구팀에서 트렌드 리서치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김정윤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근무 환경, 근무 형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논의가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인사팀을 피플팀, 기업문화팀, 스타팀 이런 식으로 이제 개편하면서 HR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의 업무도 마찬가지죠. 이제 과거에 인원에 맞춰서 규모 맞게 공간을 세팅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직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그 오피스에서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고 또 이거를 리텐션으로까지 이어가는 일로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직원 총무 담당자분들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해 할까에 포커스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3년 세미나의 큰 주제는 직원 경험을 디자인하다로 잡았고요. 저희 팀에서는 이제 매년 그 오피스를 둘러싼 여러 현상과 변화들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 주제 세미나에서는 파트를 좀 두 개로 구분해서 앞에서는 오피스에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키워드를 좀 소개드리고 파트 2에서는 직원 경험을 고려했을 때 오피스를 만들 때 어떤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지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 저희가 뽑은 트렌드 키워드 3가지는 몰입, 정서적 케어, 친환경 실천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한 가지 일을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는 줄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30분. 아, 네. 30분이면 참 좋을 텐데 저희가 이 오래 붙들고 있다는 그 오래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실제로 한 가지 일을 오래 붙들고 있는 그 시간이 고작 평균 3분이라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을 하다가 수시로 이렇게 핸드폰 또 열어보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3분이 좀 맞는 것도 같아요. 저도 이렇게 긴 시간 집중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고 느끼거든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서 이 몰입을 하지 못하는 게 개인이 어떤 스마트폰을 좀 사용 안 하면서 참으면 되는 그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대 사회의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제력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워크툴을 많이 도입하게 됐어요. 지금 회사에서 이 스마트 워크툴 다 쓰시죠. IT 협업툴 같은 거. 이게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또 반면에 끊임없이 알림을 보내면서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죠. 메일, 채팅, 전자결제 요청, 웹페이지, 업무 기록 페이지, 수많은 그 사이트 창들을 열었다 닫았다는 경험 다들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피스에서 이렇게 몰입이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된 거는 이런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북미 최대의 사무가구 박람회 네오콘에서도 이제 이런 몰입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관찰됩니다. 작년부터 높은 파티션으로 둘러싼 나만의 이 알코브 같은 좀 아늑한 데스크 셋업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 자리만 아늑하게 감싸주면 해결이 되냐? 그건 아니겠죠. 게다가 저희가 또 한 사람만 근무하지 않잖아요. 데스크를 되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쭉 다 깔아야 되는데 모든 자리를 다 높은 파티션으로 해주는 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환경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높은 파티션으로 구획된 공간에서 시각적 프라이버시는 좋아지지만 오히려 청각적 프라이버시, 그 소음에 대한 불만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방해 요소 차단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미죠. 네, 뇌과학 이론에 따르면 이제 몸에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몸을 움직이거나 신체 활동이 있을 때 뇌가 집중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명상하기 전에 향을 피워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아니면 싱잉볼 같은 거를 울려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상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2010년대 초반에 워킹 미팅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유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걸으면서 회의를 한다는 뜻인데요. 걷는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신체적인 자극,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집중력과 창의력을 더 끌어올려낸다는 개념입니다. 오피스에서도 이렇게 집중 모드 전환을 돕는 그런 요소들을 조금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조용한 환경보다 약간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실제로 집중력이 47.7% 향상된다고 합니다. 공유 오피스 집무실에서는 웅성이는 대화 소리, 바람 소리 같은 좀 자연의 소리들을 잘 조합해서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었습니다. 또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이 신체의 어떤 리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신체의 리듬 주기에 맞춰서
음악도 다 다른 음악을 선곡해서 내보냅니다. 오전에는 좀 이렇게 활기가 느껴지는 그런 비트 음악을 내보내고 오후에는 좀 이렇게 멜로우한 카페 음악을 내보내는 그런 시기죠. 포스코의 미래기술연구원 서울 캠퍼스에도 라운지에 백색 소음, 자연에 가까운 소리를 틀어서 뇌 활성화를 노린다고 합니다. 공간이 바뀔 때 이제 좀 감각적으로 자극을 느끼게 설계를 해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각 자극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커뮤니티 오피스 들어오시면서 아마 못 맡으셨을 거예요. 평소에는 저희가 되게 달콤한 향이 흘러요. 입구 부분에 오리엔탈 톤카라고 하는 향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시원한 향기를 느낄 때보다 따뜻한 향기를 느꼈을 때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서로 더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좀 소통과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따뜻한 향기를 배치했습니다. 오늘의 집은 회의실마다 다른 향기를 배치했습니다. 회의실마다 다 디자인 컨셉이 다르고요. 그 다른 디자인 컨셉에 어울리는 향기들을 각기 배치했고 이제 회의실을 들어갈 때 다 다른 감각을 좀 자극시켜주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자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그린 오피스가 생산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매일같이 출근해야 되는 환경에서 똑같은 그 풍경에서 자연이 계속 이 변화를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유한 킴벌리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원래도 되게 그린 오피스로 유명한 회사였어요. 2020년에 롯데월드타워로 사옥을 옮길 때에도 나사에서 지정한 공기정화 식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녹지 계획을 하셨고요.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최근 사례가 이제 마곡에 신사옥을 지어서 옮긴 엑셈이라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이 실내 정원이라는 컨셉을 그 건축 설계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건물의 중앙을 다 뻥 뚫어서 이 공간을 정원처럼 꾸몄습니다. 투명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명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타고 사무실로 올라갈 때 이렇게 눈이 탁 개안하는 느낌이 들면서 시원한 그 자연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이제 사 안쪽으로 데스크 셋업들이 있는데 내 자리에서 몇 발자국만 가도 마치 진짜 야외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이게 자연 급수 시스템 그리고 자연광과 거의 동일한 그런 조명을 설계해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입에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여유, 공간의 여유 다 필요한데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 국내 오피스 인당 사용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1인당 그 차지하는 면적이 9에서 11.5제곱미터로 5, 6년 전 대비 30-40% 증가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고서에서도 국내 한국 평균으로 했을 때 9에서 12제곱미터로 직원들을 고용하는 속도보다 면적이 확대되는 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몰입 키워드를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올해 경기가 이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내년도 사실 경기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기업들에서는 생산성에 대한 그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더 요구를 하는데 집중력은 점점 잃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에서 앞으로도 그 업무 몰입이라는 키워드는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요. 몰입 공간을 고민하실 때 그 공간 자체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몰입을 돕는 어떤 감각적인 자극 요소들 그리고 자연 요소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오피스 밀도도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더 크고 넓은 포용과 정서적 케어입니다. 2018년도에 영국에서 고독부를 신설한 거 알고 계세요? 고독부라는 부처가 생겼습니다. 이게 외로움을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그 질병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당시 외로움 퇴치에 책정된 예산이 하나로 약 325억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로울수록 점수가 높게 나오는 UCLA 지수에서 한국인들은 중등도의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서울 지역만 따로 놓고 봤을 때 특히 사회활동이 계속 왕성한 30, 40대에서 오히려 외로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외로우실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수명이 길어지고 있죠. 저희 길어지는 수명에 불확실한 미래가 외로움의 불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가 진행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고용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한국도 이제 사실 엄청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언제까지 일해야 될지 몰라요. 일해야만 하는 기간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그 개인도 기업도 서로 평생 함께하는 관계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리어에 있어서는 좀 각자 도생의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다음 고민은 조직에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소속감과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는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외로움을 정부에서만 해결할 수가 없대요. 외로움에 해당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회사는 물론 일을 하는 곳이지만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곳으로서의 역할도 맡게 될 겁니다. 오피스에서 과거 우선순위에 밀리던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라운지 같은 공간들은 이미 필수로 고려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라운지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시죠? 이렇게 다 라운지 공간을 다 갖춘 게 요즘의 트렌드인데요. 이런 소셜 공간은 오피스를 그냥 업무하는 곳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코워킹의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구성원들이 서로 좀 편안하게 상호작용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티드 랩은 라운지 공간을 중심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오피스를 새로운 분위기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호그와트의 겨울, 제주의 봄 이런 구성원들의 감성을 되게 말랑말랑하게 자극해주는 이제 그런 컨셉들을 잘 기획하셔서 계절이 바뀌면 마치 내가 다른 오피스에 출근하는 것처럼 사실 오피스가 맨날 똑같잖아요. 새로운 느낌이 없고 이제 지루할 수 있는데 이런 시도들이 직원들한테 조금 재미랑 활기를 더해주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소셜 공간 이외에도 개인들의 그 오피스 일상에서의 편의를 도와주는 그 라이프를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눈에 띕니다. 무신사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맞춤 건강관리 그리고 뭐 스트레스 관리해주는 그 상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하모니아나 SK 하이닉스의 마음산책처럼 사내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이 건물에 입주할 때 63층에 그 500평 규모 한 개층을 전부 직원 라운지로 조성했습니다. 라운지에 뭐 카페, 푸드트럭, 베이커리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요. 보시는 오락실, 수면실, 요가 명상실 이런 다양한 스크린 골프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점심에 올라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요가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재즈 공연, 커피 광자, 농구 대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구성원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도 직원들의 리프레시 공간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기업 커뮤니티가 조직 구성원들로 딱 이렇게 한정된 어떻게 보면 좀 복지 차원의 그 공간 프로그램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들의 가족 또는 지역에까지 개방하는 좀 더 열린 커뮤니티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한테 새로운 형태의 소속감을 주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동료로 만났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아이의 부모로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그냥 비용을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육아 일상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오피스 공간을 애들한테 내주는 되게 적극적인 커뮤니티의 모습이죠. 과거에 화제가 됐던 그 네이버 그린 팩토리 1층의 라이브러리나 아모레퍼시픽 본사의 공용 공간 같이 기업 공간의 영역에 이 지역사회, 이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사례들도 다시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20년 세미나에서 저희가 구성원들의 소통과 연대를 강조하면서 커뮤니티로서의 오피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된 커뮤니티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소셜 공간을 디자인하실 때는 특히 그 구성원들의 좀 정서, 일상까지를 케어하는 그런 분위기, 디자인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올 한 해 이 전 세계가 극심한 자연재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코로나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를 했죠. 오피스로 돌아왔는데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서는 8월부터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자카르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기가 대기오염이 너무 심한 도시예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도 이제 매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출퇴근을 조금 제한해서 매연을 조금이라도 덜 내게 해가지고 대기 오염을 완화시켜 볼까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조치였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못했었지만 앞으로는 저렇게 공기가 너무 나빠서 출근을 못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략은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오피스에 들어올 새로운 세대에게도 이 환경이라는 키워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파 세대 들어보셨죠? 아직 오피스에는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곧 있으면 Z세대는 이미 들어오고 있죠. 곧 있으면 이제 더 많아질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굉장히 화두였죠. 2000년생이 들어올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잘파 세대는 온라인 세상에서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빙하가 녹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네,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환경운동가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2003년생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2019년도 타임지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어요. 저 때가 16살. 타임지 최연소의 나이로 이제 선정된 그런 사례인데요. 이렇게 기후 위협을 체감하고 있는 이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은 더 이상 선택의 이슈가 아닙니다. 잡코리아에서 설문한 결과에 이왕이면 ESG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입사하고 싶다. ESG 경영 기업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있다. MZ세대 구직자들한테 질문했을 때 나온 결과였어요. 오피스에서도 이 친환경 이슈는 주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내년부터 일정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건물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그 냉난방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건물주가 이 탄소세를 피하려면 비싼 돈을 들여서 건물을 다 리노베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비싼 탄소세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도 새로 만드는 오피스 빌딩 가보면 이미 친환경 인증을 다 획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보면 거의 리드 인증 마크가 붙어 있더라고요. 서울 A급 오피스 자산 절반 이상이 ESG 인증을 취득했고 또 지난 3년간 신규로 공급되는 오피스 빌딩의 경우에는 거의 85%가 친환경 인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홍콩이나 상하이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오피스는 아직까지는 조금 막연하고 안 와닿고 우리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건물을 설계하는 그 설계단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계획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텐데요. 네이버 1784 로봇 친화 오피스로 로봇 돌아다니는 장면 보셨을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고도의 친환경 오피스이기도 합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 고단열 외장 유리, 개별 스마트 제어 이런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다양한 인프라를 사전에 설계해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 연간 사용량이 타 업무 시설 대비 34% 절감할 수 있게 계획되었습니다. 오피스 디자인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움직임들이 늘어났고요. 가구에서도 이제 이렇게 업사이클링 제품 라인업들이 나오고 인테리어 산업에서도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카펫 타일이라던가 인테리어 필름들, 탄소 저감 제품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자원을 다시 재사용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안에서는 그 친환경 실천 방안을 찾아서 이것들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트래시 버스터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 그 에코테크 스타트업인데요. 슈퍼빈이랑 협력해서 그 페트병, 우유팩 이런 것들을 이제 넣으면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AI 리사이클링 기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재활용에 참여할 경우 크레딧을 받고 사내 카페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아직은 먼 얘기 같지만 생각보다 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후 위기가 이미 우리의 현실로 왔기 때문에 오피스도 장기적으로는 환경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네, 구성원들이 좀 일상에서 친환경 실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피스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키워드 3개를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 같으신가요? 이 3가지 큰 방향성은 앞으로 직원들이 회사에 와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해줄 건가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책 직원 경험에서 제이컵 모건은 물리적 환경,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오피스 공간,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우리가 쓰는 기술 도구들을 의미하는 기술적 환경, 그리고 조직의 문화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화적 환경, 이 3가지로 직원 경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가지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출근하고 싶은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직원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조금 사무환경 관점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직원 경험은 크게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사용하는 오피스 사용 경험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공기처럼 항상 존재해서 느낄 수 있는 조직 문화 경험, 브랜드 경험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피스 사용 경험 측면은 이제 이런 일을 이미 하시는 담당자 분들이시니까 이 물리적 환경, 기술적 환경 이런 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미 잘된 오피스들을 갖고 계신 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느끼는 브랜드 경험,
고용주 브랜드라고 하는 그 측면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고용주 브랜드는 특정 기업에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이제 사람들이 그 해당 회사, 해당 브랜드에 대해 느끼는 감정, 이미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회사 평판이죠. 회사 평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좋은 브랜드 경험을 했을 때 그거를 주변에 추천하잖아요. 아, 이거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 너도 써봐. 여기 가봤는데 되게 좋아.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에게 좋은 직원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문화나 가치 같은 거를 잘 알고 이해해서 좋아하면서 주변에 이제 자랑하고 아, 우리 회사 일할 만해. 이러면서 추천을 하게 되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에서요. 근데 리테일에서 사실 그 고객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현대자동차 같이 이 기업 안에서도 그 직원 경험을 리테일 경험과 비슷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광고 에이전시가 조직문화 TF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직문화 TF 하면 사실 내부에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조직 지향점, 이 현대그룹이라는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이 브랜드를 어떻게 직원들한테 내재화시킬까의 관점에서 직원 경험을 인터널 브랜딩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고객과 브랜드가 맺는 관계, 이 고객 경험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피스에서도 오피스의 고객인 직원, 오피스의 사용자인 직원과 회사가 맺는 관계 중요해지고 있고요. 직원들에게 경험과 브랜드를 알려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오피스 사용 경험과 브랜드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4가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 사용 환경에서는 긍정적 경험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부정적인 경험을 없애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공간에 있어도 막 기술적으로 되게 불편하거나 내가 일하기 불편하거나 이러면 사실 좋은 경험을 주기가 어렵죠. 근데 그러려면 일단 직원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직원들이 어떤 거를 불편해하는지 알아야지 사실 부정적인 경험을 없애줄 수가 있어요. 게임 회사 하면 왠지 아기자기하고 좀 이렇게 캐주얼한 알록달록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보시는 곳은 넥슨의 사옥입니다. 넥슨 로비에 들어가면 이렇게 무채색의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이 사옥을 설계할 때 설계 과정에서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직원들을 관찰했더니 이미 게임 개발 업무에서 너무 알록달록한 그 색채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서 자극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피로를 줄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공간에서는 좀 무난한 무채색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대신 다양한 식물들을 풍성하게 배치해서 좀 편안한 공간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부정적인 경험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준 사례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7년 정도에 이제 용산으로 새로 사옥을 지어서 이사를 가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거의 매년 POE를 진행하면서 직원 그 불편사항, 피드백을 듣고 이 불편사항을 꾸준히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입주를 프로젝트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단계로 인식해야 됩니다. 사실 공간을 세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잖아요. 세팅하고 프로젝트 끝났다 이렇게 해도 지금 너무 힘든데 세팅까지 다 하고 입주시켰는데 그걸 또 다시 새로운 시작 단계로 이제 인식하려면 힘드실 걸 알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직원 경험은 입주를 하고 나서 오피스를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공간을 만드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유지 관리 개선도 해야 되는데 운영까지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에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B2E에 해당하는 사업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간식을 채워주는 스낵24라던가 GS25에서 만드신 밀박스25 같이 먹거리 서비스가 일단 대표적이고요. 오피스 운영 전체를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하이 파인애플은 불편 신고, 안전 신고, 화장실 빈칸 찾기, 우산 대여 이런 다양한 그 업무 편의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트래시 버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GS나 CJ, KT처럼 이렇게 굵직한 기업에서도 구독을 하면서 그 사례가 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청소, 도서관, 그 라이브러리 운영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잘 활용해서 직원들의 그 회사 생활에 일상 생활을 설계하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고요. 프로젝트를 기획하실 때 오피스 만들고 입주시키면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오피스를 입주한 이후에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추후 운영하는 것까지를 좀 초반에 포함해서 그 기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직원 경험 설계 과정은 조직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직과 직원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직원들이 그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용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설계는 그 노력을 때로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죠. 에어비앤비는 그 다양한 세계 여행지를 연상시키는 회의실로 유명한데요. 물론 모든 에어비앤비가 그렇진 않겠지만 회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봉사 직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직원을 모집해서 $900의 예산을 주고 직접 회의실을 만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디자인 회사랑 협력하는 것보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이 공간을 실제로 만든 직원들이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그랜드 센트럴로 사옥을 옮겼어요. 근데 이 그랜드 센트럴 프로젝트도 직원 참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왼쪽에 여의도 사옥이 사실 디자인 완성도, 디자인 퀄리티는 더 높을 수 있는데요. 새롭게 이사한 직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만든 좀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든 이 공간에서 직원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구성원들이 이 환경변화 활동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8점.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에 응답했을 때는 3.1점. 좀 더 적극적으로 디자인 제안까지 했을 때는 3.6점으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참여 경험이 긍정적이었다고 답한 사람들은 오피스의 주인의식이 생겨서 내 의견이 반영돼서 배려받는 기분이 들어서를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참여만 했는데 배려받는 기분을 느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브랜드를 공간에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주인의 어떤 취향이나 생활을 좀 엿볼 수 있잖아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곳을 갔을 때 그 조직의 문화나 그 조직의 좀 스타일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공간에. 브랜드 마케팅 하면 우리가 이 배달의 민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 우아한 형제들이 조직 문화를 오피스에 반영하는 데에도 도사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제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 포스터. 이 모르시는 분 있나요? 저는 이 포스터의 핵심이 이 내용도 너무 사실 위트 있고 재밌지만 이 조직이 추구하는 일문화, 핵심 가치를 명문화해서 이걸 잘 정리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포스터로 제작해서 오피스에 이렇게 붙여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에서도 이 우아한 형제들이 추구하는 어떤 조직 문화나 지향하는 그 이미지를 잘 담아내고 있어요. 롯데월드 타워에 이 새로 더 큰 집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입주를 했는데 거기 가보면 뭐 우물가, 청평 같은 방처럼 되게 다양한 밍글링 스페이스가 있고요. 잡담과 소통을 강조하는 그 문화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공간에서도 그렇고 뭐 회의실 이름 같은 것도 이제 뭐 자녀 이름으로 회의실을 네이밍한다던가 되게 이 브랜드만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더 큰 집 그 오피스 투어 영상이 있습니다. 각 공간들의 사용 모습을 위트 있게 설명을 하면서 이 공간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피스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피스에서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위대한 상상으로 사명을 변경한 요기요인데요. 요기요가 기존에 배달통이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존 오피스에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배달통이라는 이미지를 걷어내고 이제 새로운 사명, 달라진 지향점을 담은 사인 디자인을 통해서 브랜드를 다시 시각적으로 표현해준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파트 2에서는 오피스 사용 경험과 브랜드 경험 관점에서 오피스를 만들 때 좀 생각해볼 4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최근 2, 3년 사이에 오피스 프로젝트가 정말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려우시죠? 쉬우신가요? 다들 능력자셔가지고. 근데 다뤄야 되는 이슈들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환경을 만드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문화적 환경을 포함해서 이렇게 통합적 직원 경험을 고민하는 차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희망적인 건 기술적인 환경을 세팅하는 거, 완전 문화적인 환경을 세팅하는 거에 비해서 물리적 환경이 그 조직의 문화나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시고 여기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오피스를 직원 경험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사무 환경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